안녕하세요. 박 박사의 인터뷰입니다.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안찬모 변호사님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로스쿨은 어떻게 가셨는지,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루스에 위치한 안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안찬모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워싱턴 DC 세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큰 틀에서 말씀드려서 법이 제공하는 시스템 안에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 법률 서비스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역으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고, 또 다른 영역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법정 변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업 자문을 제공을 한다거나 비즈니스 클로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상 과정에 참여해서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법정변론을 주로 하시는데요. 요새 이슈가 아시안 증오범죄나 인종차별 이슈가 많은데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죠. 그리고 발생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동반한 인종 베이스 이제 증오 범죄라든지 아니면 아주 노골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되긴 하지만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보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적인 증오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오라든지 차별이 발생하는 어떤 맥락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인사상에 그런 부분들이고, 아니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 직장을 떠나서라도 백화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나 아니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할 때 보이지 않는 이제 차별적인 처우라든지 불친절한 태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노골적인 부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어떤 증오나 차별은 굉장히 좀 아주 미묘하고 좀 기저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법원이나 아니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기관이나 아니면 연방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조사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요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맡으셨던 사건 중에요, 끝난 사건 중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한인분은 아니시고 아랍권에서 오신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휴가 여행을 떠나는 이제 길에서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공사 측에서 특정 인종을 겨냥을 한 언급을 좀 하면서 특정하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타 인종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아랍권에서 오신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을 포함을 해서 2살도 안 된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요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이 좀 돼서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를 얻어내시고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뜻하셨던 결과를 얻어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변호사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셨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문제 해결, 문제 지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면서 규모가 큰 사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일을 맡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문제의 규모가 크고 굉장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범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문제 해결의 속도가 매우 더디다라는 점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큰 조직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뭐 때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뭐 그렇게 규모가 크고 범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현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안들을 빠르게 접근해서 문제 해결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네. 그런 고민 끝에 법정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네. 개별 민사 사건들을 진행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경로를 택하게 됐습니다. 네, 로스쿨을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이제 이직을 하고 전직을 네. 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로스쿨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뭐 민사 소송이나 뭐 법정에서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스쿨 다니는 기간 동안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로스쿨을 하면 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가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로스쿨 과정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과제가 많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제 판례의 양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사실 상당한 체력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은 네네. 사실인데요. 뭐 공부를 특별히 뭐 많이 로스쿨 입학 전에 뭐 많은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야 한다라거나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로스쿨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고 네. 두 번째는 집중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력이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의 어떤 깊이나 난이도 자체가 견디기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로스쿨. 그래서 네. 그 양을 버티고 이제 매일 하루 과제를 끝내면 다음날 과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이어져서 끊임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이제 쉽게 지치지 않는 인내력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집중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이제 그 학문적인 그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세 가지, 읽기, 쓰기, 말하기 세 가지로 압축돼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배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물론 그 과외에 뭐 기본적인 논리력이라든지 뭐 창의력도 경우에 따라서 요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쓰기, 말하기 기본적인 능력 네. 그리고 집중력, 그다음에 인내력, 체력 그렇게 이제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정도 능력이나 아니면 버텨내실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시다고 하면 뭐 특별한 학문적인 배경 없이 뭐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내력과 체력이 요구되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혹시 뭐 준비해야 될 거가 있나요? 아니면은 또는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전공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네네. 특별한 전공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로스쿨을 다닐 때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이제 젊은 학생들 봐도 그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공자들이 다 로스쿨에서 이제 법을 공부하고 또 네. 이제 성공적으로 로스쿨 프로그램 이수해서 변호사가 돼서 매우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체육 전공을 한 전공자도 있고 음악 전공을 하거나 미술이나 뭐 예술 쪽 전공을 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주 다양하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법과 뭐 언뜻 우리가 생각했을 때 썩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전공하신 분들도 네. 꽤 많기 때문에 법과 상관이 전혀 없는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뭐 나중에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성장해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나 지구력, 뭐 인내력, 뭐 체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고 뭐 독서를 통해서 독서의 양을 늘림으로써 읽기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네. 좀 더 익숙하게 만드시는 부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논리적으로 상식에 근거해서 보편 타당한 네. 이제 방식으로 이제 사안들을 보는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 정도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잘 쓰여져 있는 책을 네.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뭐 그런 습관이나 태도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고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난 뒤에 변호사가 되면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되나요? 네,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죠. 네. 뭐 저처럼 이제 개별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법정에 출두해서 이제 법정 변론을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소속이 돼서 그 특정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네. 이제 뭐 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변호사의 직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양한 네.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가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뭐 보험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속한 변호사라고 하면 뭐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이외에 아니면 뭐 형사 관련 일이라든지 이제 뭐 사법 시스템에 참여해서 검사로 활동을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나중에 이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다 보면 나중에 뭐 판사가 돼서 네. 이제 케이스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워낙 폭이 넓고 광범위하고 네. 다양한 그런 직군들 그리고 이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일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쿨을 끝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뭐 물론 바시험이라는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시험을 네. 보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뭐 로스쿨 마치고 아예 바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물론 극소수긴 합니다만 응시하지 않고 다른 직군으로 이제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로스쿨 졸업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서 법무팀에서 변호사 비변호사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학에서 뭐 법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그런 사례도 봤었고 바로 뭐 정계 쪽으로 가서 뭐 정치 네. 쪽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로스쿨 끝난 다음에 이제 바시험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뭐 실패해서 변호사가 되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바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뭐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뭐 제 주변에서는 로스쿨 마치고 뭐 바로 다른 직장을 아니면 다른 커리어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봤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반드시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 로스쿨에 가는 건 어떤 자신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년, 보통 3년이죠. 풀타임으로 하게 되면 보통 네. 미국의 로스쿨은 3년이고 네. 파트타임으로 하면 뭐 4년에 걸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기도 네. 하는데 그런 과정 동안 뭐 이제 동급생들하고 치열하게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크라테스식 이제 교수법이라고 해서 수업 네. 중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글쓰기 훈련도 끊임없이 받아서 많은 과제를 소화해내야 되고 또 많은 판례를 읽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상당한 논리적인 베이스 그런 부분들은 배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뭐 반드시 뭐 법 쪽에서 법률가로서 아니면 변호사로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로스쿨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저를 준비시켜준 과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좀 사고를 깊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을 이제 그런 그 독서나 아니면 뭐 글쓰기나 이런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다듬어주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또 다른 점은 그 동급생들하고 이제 논쟁도 벌이고 때로는 치열하게 말다툼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네트워크도 쌓을 수가 있고 또 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서 네.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스쿨에 가면 뭐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물론 뭐 그렇게 재미난 뭐 취미로 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처음 6개월, 처음 1년 정도 로스쿨 조금 힘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적응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다. 저 그래서 가끔 이제 다시 로스쿨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네. 돌이켜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매우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제 의미를 두시는 그런 젊은 학생분들이라고 하면 로스쿨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로스쿨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로스쿨을 이제 졸업한 이후에 열려져 있는 어떤 그 직업의 경로들, 커리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관심 갖고 뭐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8월에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열리는데 거기에 장학금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한인 학생분들이 좀 사회 현상에 많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도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인 이제 출신의 변호사분들이 많이 더 미래에 배출이 되었으면 해서 많은 한인 분들이 이제 로스쿨 아니면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이제 커리어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네.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엑스포 행사를 여신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네. 사실은 제가 한국일보에 찾아가서 적지만 뭐 행사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으로 뭐 아주 작은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로스쿨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공부하시고 나중에 졸업하시면 이제 JD라는 디그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굳이 변호사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번은 관심을 가지셔서 과연 변호사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조금 리서치 좀 하시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로스쿨에서 3년 동안 훈련을 하는 부분들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칼리지 엑스포 참여하셔서 뭐 다른 부스들도 돌아보시고 아마 이제 칼리지에서 이제 대학에서 오신 뭐 관계자분들도 만나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로스쿨에 관심이 있으시고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나가다 저 보시면 저 세우시고 꼭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제 전화번호도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스쿨을 재미있으니까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안찬모 변호사님께 로스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요 한국일보 엑스포 칼리지 엑스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는 8월 7일 한국일보에서 칼리지 엑스포를 엽니다. 안찬모 변호사님께서는요 세미나 강의로 참여하십니다. 로스쿨 진학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요 8월 7일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박사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